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전단 공식과 전단류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분포화중을 하는 보 미임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여라.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의 단면에 도심의 위치를 갖다 구하여라. 자, 항상 말하지만 도심의 위치는 맨 밑에 있는 여 변을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뜻 아니야.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은 1번 보겠습니다. 자, 연마는 무조건 1번과 2번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물결 표시 y 그 다음에는 면적 이렇게 놓겠지.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찢어. 맨 밑에 있는 녀석 1번, 위에 있는 녀석 2번 이렇게 면적으로 친다면은 자, 1번의 도심은 바로 맨 밑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가져야 돼? 80의 절반인 40이 돼야 되겠고, 2번의 경우에는 80만큼 오르고 20의 절반인 10만큼 또 더 올랐네. 따라서 90이 된다고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안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왜? 여기가 10이잖아. 그치? 근데 80에서 10 더하니까 90이네. A. 면적 보자. 1번은 20mm 곱하기 80mm니까 1600. 2번도 80mm 곱하기 20mm니까 160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도심 가겠습니다. 도심 Y바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시그마 A에 대해서 시그마 물결 표시 YA가 되는 거기 때문에 1600 플러스 1600 분의 40 곱하기 1600 플러스 90 곱하기 1600이 되는 것이므로 얼마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65mm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도심 하나 구했죠. 이해됐나 뭔 말인지.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보호의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 갖다 구하래. 자, 면적 관성 모멘트는 바로 어떻게 갖다 구합니까? 바로 1번과 2번에 대해서 평행 축정이 있으면 된다. 자, 12분의 1 1번 면적 같은 경우에는 22 가로 80이 세로니까 곱하기 20 곱하기 80의 세제곱이 돼야 될 것이고, 플러스 1번 면적 1600. 자, 그럼 1번 도심 4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y바 65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하나. 플러스 또 12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20의 세제곱 플러스 1600이 돼야 되지. 1600. 그럼 곱하기 90 마이너스 65의 제곱. 이렇게 잡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거까지 이해됐지? 난 이해된 거라 본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버리면은 290,667mm 4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자, 보호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면적 완성 모멘트도 구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호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과 최대 전단 응력 갖다 구하여라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분포하중만 받고 있는 분포하중. 뭐 그래도 여러분들 뭐 아름답게 자유물체도를 하나 그려드리자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FA가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FB가 나오겠지. 그럼 맨 중앙에다가 얼마 나와? 5kN/m 곱하기 6m 30kN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3m가 돼야 되지. 여기에 3m가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이거는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FA와 FB 같겠고요. 30kN 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FA와 FB는 15kN이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나오게 될 거야. 모멘트 평형을 쓰든, 그러면 합력은 0이다를 써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걸 이용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나는 전단력 VX 선도를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그렸죠? 자, X고 V다. 자, 근데 FA가 15kN이네. 그러면은 분명히 어디서 시작할까요? 윗방향으로 작용하니까 15kN은 여기서 시작한다. 자, 근데 지금 6m까지 가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3m 지점이야. 그러면은 지금 분포하중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지. 그것도 5kN/m로 일정하게. 그러면은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뜻 아니야? 이거 이해됐지?
그래놓고 6m 지점을 지나버리면 그때 이 전단력은 마이너스 15kN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최대 전단력은 바로 크기가 가장 큰 15kN이 되겠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15kN 해도 돼. 어차피 최대 전단력은 크기만 매우 크면 되니까 Vmax 15kN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최대 전단 능력. 자, 타우 맥스는 IT분의 VQ가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 최대 전단 응력은 어디서 작용할까? 이것도 필기해라. 중요하니까. 최대 전단 응력은 바로 중립축 상의 점에서 발생한다. 이거는 꼭 알아놨으면 좋겠어. 최대 전단 능력은 중립축 상의 점에서 발생한다. 중요하다 이거. 나 분명히 말했다. 중립축 상의 점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단면에서 한번 볼까요? 여 단면에서 중립축은 어디 있습니까? 65mm 상단에 있어야 되겠지. 바로 여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C 프라임 나오겠지. 그러면은 중립축상에 이 빨간색 이 선분 상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고. 여점 하나 알아둬. 자, 그럼 I가 바로 얼마입니까? I는 이거잖아. 29066.667. 자, 2906666.667mm 내제곱 곱하기 폭이 얼마야? 여태 폭은 바로 점이 정해진 도형의 폭이겠지. 그게 얼마입니까? 20mm. 여 친구는 20mm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자, V 얘는 최대 전단력을 넣어주면 되겠지. 15kN이니까 15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 이렇게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 Q 보자. Q. 자, Q는 어떤 녀석 넣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Q는 바로 정해진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선분 기준으로 위의 면적이거나 아래 면적이어야 된다 이거지. 아래 면적. 근데 실제로 계산하면은 위의 면적과 아래 면적은 Q 값이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단순히 아래 면적으로 잡아줄게. 아래 면적으로 잡게 된다면 이때 Q는 바로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중립축 기준으로 바로 아래 이 단면의 Q 값을 갖다 구해야 되겠지. 자, 근데 Q는 바로 이 면적의 도심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죠. 자, 도심은 바로 얼마죠? 바로 65mm를 2로 나눠버린다니까 2분의 65mm다 라고 하는 바로 도심 거리가 있겠고요. 그다음 면적은 얼마 돼야 돼? 바로 20 곱하기 65가 돼야 되지. 20mm 곱하기 재채기 나왔다. 20mm 곱하기 65mm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나? 자, 그러면은 10.9017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된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끝내주게 밑에 면적 말고 위의 면적으로 했다 해볼까요? 밑에 면적 말고 위의 면적으로 여기에서 폭이 정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냥 풀면 된다. 어차피 여기가 도심축 CC 프라임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다른 말로 얼마야? 자, 65와 82 거리가 바로 15mm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20mm다 라고 하는 거고, 여때가 80mm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분홍색 이 친구의 Q 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여때의 Q 값은 바로
요렇게 갖다 구하면 돼. 자, 시그마 물결 표시 YA. 자, 물결 표시 Y는 바로 1번 면적과 2번 면적에 대해서 보자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연마는 7.5mm가 돼야 되겠죠. 곱하기 그때의 면적은 300mm 제곱이 돼야 되지. 플러스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0을 더한 25mm가 돼야 되겠고, 그럼 이때는 면적이 80 곱하기 20 1600mm 제곱 이렇게 나와주면은 된다고. 알겠나 뭔 말인지. 자, 그래놓고 여 친구를 갖다 계산해 버리면은 42250 밀리미터 세제곱이라는 어떤 모멘트 값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건 그 덤으로 알려줬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뭔지 아냐? 이 중립축상에서 중립축 기준으로 아래쪽 면적 모멘트 값과 위쪽 면적 모멘트 값이 같다고 하는 거지. 참 얼탱이가 없지. 난 그래서 이게 싫어. 뭐 대충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풀어보셔야 돼요.